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AMD와 GPU 협업 지속, 퀄컴 아드레노 잡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자사 AP 엑시노스 2200에 적용한 AMD의 RDNA2 GPU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에 퀄컴의 AP를 단독으로 탑재가 예상된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죠. 엑시노스가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20에 탑재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엑시노스 사업을 접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지만 AMD와 GPU 협업 지속은 삼성이 차기 SoC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SoC라는 것은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데 AP를 지금 부르기도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AMD와 GPU 협업 지속, 퀄컴 아드레노 잡는다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10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 R&D 센터의 CPU 개발팀을 해체를 했죠. 모바일 AP에 내장되는 CPU 코어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팀원들을 해체했는데 이때 CPU 부분은 해체를 했지만 GPU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CPU 코어 뿐만 아니라 GPU 코어도 개발을 하긴 했는데 CPU는 포기를 했지만 GPU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된 것이죠. 삼성전자가 왜 몽고스 프로그램인 자체 CPU 코어를 포기를 했느냐? 그것은 경쟁사 퀄컴을 따돌리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개발을 접었고 다시 ARM의 CPU를 그대로 차용을 했죠. 그러나 문제는 이거였죠. 말리 GPU. ARM의 말리 GPU가 퀄컴의 아드레노 GPU보다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GPU였기 때문에 GPU는 무조건 연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래서 선택한 것이 AMD와의 협업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처참했죠. AMD와 협업으로 탄생한 엑시노스 2200의 성능이 애플은커녕 퀄컴에도 뒤진다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시리즈의 뒤떨어진 그래픽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AMD와 공동으로 개발한 GPU 엑스클립스를 탑재를 했지만 애플의 3세대 이전 시리즈인 A13 바이오닉의 138%보다 낮은 135%에 그치며 6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전 세대인 그 바이오닉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보다 떨어진다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면서 안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국내와 인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S22 시리즈마저 엑시노스 2200 대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출시되는 S23 시리즈에서는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러한 이유로 삼성이 엑시노스의 개발을 지속할지가 불투명했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AMD와의 협업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지금 엑시노스의 신형 엑시노스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AP 엑시노스 2200에 적용한 AMD RDNA2 GPU의 협업을 지속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AMD와의 협업을 포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CPU와 GPU를 통합하는 통합칩 SoC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이죠. 김민구 부사장님은 SoC를 시스템 반도체의 꽃으로 비유했습니다. 현존하는 주요 IT 기술들이 집약된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는 SoC는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유명한 분야일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SoC의 역할이 메타버스, 자율주행, 6 등 미래 산업에서 더욱 무궁무진하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계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자율주행, 6, 이제 5G를 넘어서 6G로 이 6G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화가 되는 게 한 5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6G 분야에서 더욱더 유망한 것, 특히 모바일에서 칩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동하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도 이동하면서 할 수가 있고 자율주행 6G, 이 6G가 더욱더 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가 더욱더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역량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GPU, NPU, ISP, 모뎀, RF 등 독자 IP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칩 설계 분야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플랫폼 솔루션 업체로 거듭날 것으로 노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GPU 분야입니다. GPU 분야에 지금 삼성전자는 좀 실력이 떨어져 있고 애플과 퀄컴의 실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것을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물론 지금 퀄컴의 제품을 사서 사용할 수 있지만 더욱더 영역 확대를 위해서 그 삼성의 그 플랫폼 체계를 위해서도 자체적인 그 삼성전자만의 고유한 영역들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칩의 생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김 부사장은 SoC 경쟁력을 앞세워서 엑시노스를 전 세계인이 믿고 쓰는 최고의 모바일 AP 브랜드로 인정받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기획 시즌을 통해서 SoC의 역할과 중요성, 나아가서 엑시노의 특장점을 개발 방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SoC, 특별히 엑시노스를 통해서 이 세계적인 모바일 브랜드로 키워갈 것이라고 이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NPU, IPU, 모뎀, RF는 어느 정도 플랫폼이 개발이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GPU가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GPU에 대한 AMD와의 협업의 중요성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엑시노스 2200에 탑재된 GPU인 엑스클립스 920은 삼성전자가 PC, 콘솔 게임기향 GPU 업체인 미국 AMD와의 공동 개발한 첫 결과물인 것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콘솔급 GPU를 저전력화해서 모바일에 이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콘솔 같은 경우는 그 크기가 좀 크죠.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GPU를 좀 크게 만들어서 상관없어요. 크게 만들어서 상관없고 AMD와 같은 경우는 GPU 분야의 세계적인 2위 기업이죠. 이 2위 기업의 기술을 이식을 했는데 이 이식하는 관계에서 이런 소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형화에 어느 정도 실패를 했지만 이 콘솔급의 GPU를 삼성이 이식을 해서 삼성의 실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의 GPU가 원래 PC나 콘솔급 이상으로 제작된 것이다 보니까 모바일 환경에 맞춰서 재설계가 필요했고 모바일에서 상대적으로 제약된 메모리 대역폭 그리고 방열 상황에 맞춘 설계가 새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GPU 개발을 총괄하는 모바일 프로세스 설계 전문가 박상범 상무는 그동안 모바일 SoC에 개발하며 확보한 저전력 설계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첫 세대만의 소형화, 저전력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크게 해석을 했죠. 또한 박상무는 통상적으로 모바일 분야에서 콘솔 분야의 기술을 5년 정도 후행해서 쫓아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콘솔에서의 최신 기술들을 단숨에 엑시노스 2200에 탑재를 했고 해당 SoC는 갤럭시 S22에 적용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적용하는 것 대형 그 GPU 분야를 소형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형화하면서 CPU와 한꺼번에 만드는 SoC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지만 이것까지도 지금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AMD와의 지속적인 협업도 언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RDNA 시리즈에 있는 다른 기능들도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특히 모바일 GPU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박상범 상무는 스마트폰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성능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앞으로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자가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게임 성능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게임 성능을 좌우하는 GPU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모바일 GPU의 발전이 필요한 것은 비단 스마트폰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모바일 GPU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별히 증강현실인 AR과 VR과 같은 경우는 눈에 이렇게 안경처럼 끼고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CPU나 GPU를 가지고서는 조금 그 크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때려 넣고 여기에 디스플레이까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SoC가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GPU의 성능이 더욱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무는 증강현실 분야에서 GPU는 안경처럼 가벼운 기기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저전력 설계가 매우 중요하고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을 그래픽으로 빠르게 표현해야 되므로 성능 요구가 훨씬 높은 편이라고 하면서 이처럼 다양한 개발 요구사항에 맞추는 동시에 현재 구현 가능한 수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실감나게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 모바일 GPU가 성장해 나가야 할 길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엑시노스를 더욱더 기술 개발을 할 것이고 여기에 지금 AMD의 RDNA 2 GPU의 이식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삼성전자가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한층 더 높은 GPU 개발에 매진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좋은 GPU 개발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엑시노스의 개발은 삼성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선진화된 칩 생산의 디짐돌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AMD 입장에서도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개발되는 것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반드시 만들어질 거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는 것 특별히 지금 현재는 5나노 이제 3나노까지 적용하기 때문이죠. 현재 삼성전자는 GAA-FET을 이용한 3나노 양산에 돌입한 단계입니다. 차기 엑시노스는 GAA-FET 3나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펠리클의 적용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AMD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 결과물을 지금 AMD와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현재 AMD는 칩 수주를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는 TSMC에 전량 몰아주고 있죠. 현재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향후 칩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칩 생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AMD가 지금 TSMC에 몰빵할 이유가 없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삼성 3나노의 경쟁력은 펠리클의 적용 시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3나노 2세대의 적용이 2024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3나노 2세대로부터는 펠리클을 적용한 칩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삼성과 AMD의 끈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그 결과물조차 이 AMD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강점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삼성의 칩 생산까지 이게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 단순히 물리적인 협업을 했었다면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AMD의 GPU 기술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부 다 흡수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전부 다 흡수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후에 나오는 칩들은 이것을 전부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특히 AMD와 같은 경우는 지금 퀄컴의 모바일 GPU 분야를 판매를 했고 다시 뛰어든 상황에서 이 영역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MD와 삼성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AMD 입장으로서 지금 모바일에 뛰어들었으니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자인 삼성전자부터 무너지게 되면 AMD 입장으로서 상당히 곤혹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AMD 입장으로서 삼성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가고 싶고
삼성전자 입장으로서 AMD 기술을 완전히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서로의 니즈가 공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